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 이해 13강 1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죠. 일본에 대해서는 화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한국의 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국인이 과연 한국의 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국의 미, 자연미에 있다고 이야기도 하죠. 과연 자연스러움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게 자연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한국의 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서양 것이 좋고 동양 것이 못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생각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국의 미를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일본인이 한국의 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미에 대해서 대표적인 생각을 펼쳤던 사람은 야나기 무네요시입니다. 그렇다면 야나기 무네요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야나기 무네요시는 공부하기 전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름다움은 매혹적이고 감미롭고 쾌적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허신은 설문회자. 이 설문회자는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처럼 중국어 한자 사전입니다. 그래서 미를 달감이라고 하였듯이 미는 감미로울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움은 완전성과 영원성의 세계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동양문화 이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매혹적이고 감미롭고 또한 우리 영혼에 쾌적하게 느껴질 겁니다. 또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 영혼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중국의 예술은 의지의 예술이며 일본은 정치의 예술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서 숙명적으로 비애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조선의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네요시는 한국의 미는 비애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애미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의 비극적 정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듯이 이렇게 비극적 정서가 한국의 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한들에 쌓였고 거의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고 한글 장시 개명도 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비애미에 넘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그는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특질을 고찰하고자 조선과 그 예술을 썼고 석굴암 조각, 조선의 미술, 조선도자의 특징 같은 조형물 등에서 한국인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진정한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푹 빠져서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을 모르고 세계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동양문화 이해를 통해서 제가 중국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지만 남을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고 나서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의 어떤 정수는 중국 문화에 있었지만 한국 문화의 숨결이 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예술적으로 보나 감성적으로 보나 정말 위대한 민족들입니다. 연약이 문혜여시는 문혜여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미의식을 애상미, 비애미, 위엄의 미, 의지의 미, 천연과 인공의 조화, 선의 미와 추의 미의 결합, 정의 예술, 친근함 예술, 남성의 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미가 흘러넘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 어쨌든 한국미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연과 인공의 조화, 선의 미. 우리 한국 민족의 미술의 특징은 뭐라고 하나요? 곡선의 미술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곡선이 우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곡선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곡선하면 여러분 논두렁의 곡선들이 있죠. 우리가 있는 버선, 신는 버선에서도 곡선이 있죠. 그리고 우리 무용을 할 때도 모든 것이 곡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또 땅 할 때 곡선들이 많이 있겠죠. 또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곡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복들이 곡선들이 이렇게 있죠. 특히 곡선을 보면 산에서의 좀 완만한 모습들을 통해서 선의 미가 우리의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혜여시는 오랫동안 참혹하고 처참했던 조선의 역사는 그 예술에다 남모르는 쓸쓸함과 슬픔을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비애의 미가 있고 눈물이 넘치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이렇게 미술은 어쨌든 이렇게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술의 특징은 이렇게 비애의 미로 눈물이 흘러 넘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혜여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신 속에 산다. 예술의 미가 비애미의 미일 때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미지의 신이 무한한 온정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그 예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혜여시는 하나의 예술이 되려면 첫째,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자건 컵이건 모든 재료를 가지고 형태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달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달처럼 생겼기 때문에 달 항아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 둘째는 빛깔입니다. 빛깔 보시면 달 항아리, 바로 하얀색의 항아리겠죠. 셋째는 선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된다면 다시 한번 형태, 빛깔, 선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형태, 일본은 빛깔, 조선은 선을 주조로 삼고 있다고 여깁니다. 형태에 강한 것이 있다면 선에는 고독이 있고, 조선만큼 곡선을 사랑하는 민족이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버선, 또 이렇게 우리가 한복에 곡선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길인 형태는 강하고, 둘째 길인 색채는 즐겁고, 셋째 길인 선은 쓸쓸하다는 겁니다. 선은 유구함을 의미하는데 끊어질 듯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의 아름다움이 조선의 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민족이 선을 중시하고 곡선을 강조하는 것이 조선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덕사 범정에 그려진 선녀는 선 속에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밀레종 많이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여러분들 절을 어디를 가든 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에 이렇게 그려진 선녀는 선 속에 선의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늘고 긴 곡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표현된 극단적인 그림이라는 겁니다.
문혜여 씨는 나는 조선의 예술, 특히 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에 굶주린 마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게 길게 끄는 조선의 선은 확실히 연연하게 호소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선을 보면 비애미가 넘친다는 거죠. 선에 대해서 이렇게 문혜여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예술의 특징은 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에 강한 것이 있다면 선에는 쓸쓸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느다란 선이란 이미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 민족만큼 곡선을 사랑한 민족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자연에서, 건축에서, 조각에서, 음악에서, 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는 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미의식의 주창자입니다. 야나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초기 저작인 조선과 그 예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미 논의의 출발점인 비의 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유성은 중국, 조선, 일본의 예술적 구별을 야나기에 져서 조선과 예술에서 형, 선, 색으로 설명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예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태가 있어야 되고 빛깔이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형, 선, 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미식의 주창자인 그는 조선의 음악은 끊어질 듯 연연하게 흐르는 그 긴 음률과 음에도 조선의 선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음악에 슬픔이 배어있다는 거겠죠.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상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미술의 특징은 곡선에 미라하고 석가람을 예로 들고 고려시대에는 모든 예술에 곡선의 피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석굴암은 자연미가 넘치는 작품입니다. 석굴암과 같은 건축에서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놀랄만하게 아름답게 결합하였습니다. 석굴암에 넘쳐 흐르는 가늘고 길게 흐르는 선들에서 한국인의 미적 체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조형물에서 신적인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자, 도자기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의 미들 한국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선이 아닌 곡선이 선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늘고 긴 선은 곡선으로 대표됩니다. 선의 미는 실로 곡선의 미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에 선의 요소가 두드러지고 바로 거기서 조선의 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어로 미타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타테라는 고유의 수사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타테의 의미는 다시 봄입니다. 즉 새롭게 봄을 뜻합니다. 문혜여 씨는 자신의 예술사상 전개에서 한국 예술과의 만남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선 예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민족의 공예품을 접하기 전에 문혜여 씨는 엘리트 중심의 예술을 갖지만 몰입하다가 민의 사상이나 운동이 한국 예술과의 만남에서 싹이 트게 되었습니다. 야나기 문혜여 씨는 민간 작품들의 소박한 외연 안에 겉으로 드러난 거겠죠. 잠재된 깊은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 미타테의 관점으로 민중예술을 보지 않았을까요? 새롭게 한국인의 예술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미에 눈을 뜨게 했던 문혜여 씨죠. 우리가 한국의 미에 대해서 일본 학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혜여 씨에는
조선의 마음, 조선의 선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예술품이 노자의 자연무의 사상을 우리 한국인들의 일반 도공들이나 일반 민간인들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밥을 먹을 때 쓰던 조그만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반, 기중품이나 비녀 등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상자에서 무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술과 달리 미녀의 세계의 아름다움은 무명일 때 살아 숨쉬고, 무명의 이름이 없다는 거겠죠. 그것은 무심의 미이며 자연의 기호에 의한 운총의 미이며 아무것도 없죠. 텅 비임이죠. 공의 자각에 바탕을 둔 동양적 불이론에 기치하고 있습니다. 불이론은 이언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음과 양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동양적 불이론, 이언론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임이란 아무데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무심미로 조선시대의 도자기의 본성입니다.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불임에 있는데 이 불이심은 조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조선인이 만든 문예품은 불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무심하고 집심이 없으며 불의의 경지에 달해 있어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조선 작품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을 불교에서 열하고 하는데 열한 인위적으로 교정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조선의 도자기는 염이와 불임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지 않았다. 또 염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정되지 않는 모습에 있는 그대로 모습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민예라고 하면 민간인의 예술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예란 민간인이 사용되는 일상품을 의미하고 고급 미술의 의미보다는 이름 없는 장인들이 만들었던 실용적인 공예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일상적인 가치를 통해 내일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혜여 씨는 지가에먼 오이도라는 사발을 보고 정말 감탄에 감탄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에먼 오이도는 우리가 흔히 밥을 먹는 어떤 그릇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사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훌륭한 다인이지만 아주 평범하고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밥그릇이 지니고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이나 무작이나 무심의 도가 그릇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만드는 법이 자연스럽고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무관심에서 연유된 듯 합니다. 자연을 떠난 자기는 아름다움의 말살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곡은 그야말로 천진하고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릇을 빚어냈습니다. 위대한 예술의 법칙, 자연의 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의 문화만 인정됐던 시대에 민간들의 예술품이나 일상품은 예술적 판단에서 제외됐지만 야나기 문혜여 씨의 민예론이 등장이 되면서 민예 공예품의 예술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민예론은 체계화입니다. 조선에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공예품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런 공예품에 조선 민족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 자기라기보다는 무심, 무작위, 무의식 같은 개념을 들어 민예론의 체계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나기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민족적 삶의 동질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그의 비예미로는 한국 예술의 정체성에 관한 최초의 미학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야나기 문헤요시의 민예라는 결론을 한번 볼까요? 민예란 민간에 사용되는 일상품을 의미하고 고급 미술의 의미보다는 이름 없는 장인들이 만드는 실용적인 공예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일상적인 가치를 통해 내일의 창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예술을 아는 것이 그 나라의 인정을 이해하고 사랑을 읽게 하며 존경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아름다움은 사랑에 가득 차고 사랑의 굶주려 있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문헤요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2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